산염기 중화 반응 보라색 보라색 20쪽 산염기 정의 뭐 여기도 개념이 어려운 건 없죠. 문제가 이제 조금 어려운 것도 있어서 까마귀는 눈에 학교 준다네. 대신이 부들부들 있지. 얘네도 좀 비슷한 것들을 어? 아 오늘 책 받아야 되는 사람 있지? 책 받아야 되는 사람 누구지? 새로 책 받아야 되는 사람? 뭐 있진 않겠지? 글만 내고 있겠지? 어차피 내가 엄마한테 카톡 보낼게. 여기 저 친구 좀. 교재 다 받은 거지. 보라색 20쪽 피시고 3 염기 중화반응 뭐 어려울 건 전혀 없죠. 수용액에서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 오늘 수업 진행은 산염기랑 중화반응 개념 살펴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볼 건데 흰 책이랑 보라색이랑 흰 책에 있는 건 풀면서 질문하면 되고 선생님이 이제 좀 이따가 검정색 책에 있는 걸 풀어줄 건데 얘네 검정색 책 가져오라고 하려다가 어제 이제 카톡을 미리 보낸 거 가져왔겠지. 하려다가 일부러 좀 그냥 말았어. 내가 그냥 오늘은 프린트랑 같이 풀고 니네가 집에서 숙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라고. 두 번은 풀어보고 내가 추가 자료 나갈 거니까 또 풀어야 돼. 약간 좀 난도가 있는 문제는 두 번씩은 좀 풀어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 풀었던 건데 뭐 이러면서 또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 일부러 좀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내가 분명히 이 시간에 책을 가져와서 풀어주면 다시 안 보겠지 싶어서 일부러 좀 출력을 해서 보고 집에 숙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라. 어차피 뭐 숙제가 많지도 않으니까 지금. 그리고 궁금하냐? 뭔가 표정이 바뀌었다. 살 빠진 것 같아. 한 100g 빠진 것 같은데. 아무튼 산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 산의 공통적인 성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알고 있죠, 여러분들? 산의 공통적인 성질. 공룡 뭐지? 산의 공통적인 성질. 신맛이 난다, 뭐 이런 거죠.
또 뭐 있지 공룡? 금속과 반응을 레이트 지시약 색깔 변화가 같다. 얘들아 그 산과 염기에서 지시약의 색깔은 설마 지금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책에도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지시약 색깔은 아직 못 외운 사람들은 빨리 외워주시고. 그다음에 수용액에서 이게 화학이나 물리가 선행이 돼 있는 애들만 있으면 그냥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도 되는데 또 아닌 애들이 있거든. 시험 대비반도 이렇게 구별하면 좋긴 한데 상반, 하반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나도 수업하기가 편하고 얘네도 수업이 좀 더 효율성이 올라갈 텐데 선행 안 할 친구도 있어요. 손 들어봐. 화학에서 산염기 중화반응 배운 적이 없다. 이거 있잖아.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똑똑한 공룡들이 볼 때는 얼마나 쉬워 보이냐. 아 저걸 또 하나 싶겠지. 어쩔 수가 없다. 저 친구들도 저걸 들으러 온 거니까 또 어쩔 수가 없다. 반을 쭉 나눠버려야 돼. 얘들아 이걸 뭐라고 불러? 수용에서 전류가 흐르는 물질? 세 글자? 오? 어떻게 알았지? 전해진 이것은 수용액에 녹았을 때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온화가 되는 물질이라는 뜻이지. 이온화가 된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온화가 된다고 해서 이거를 이온 결합 물질이다. 이러면 요건 조심해야 됩니다. 산이라고 하는 건 지금 수소랑 어떤 물질이 결합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온 결합이 아니죠. 이온 결합이 아니어도 물과의 힘 격의에서 져가지고 쪼개지는 것 뿐이지. 조심해라. 이온 결합 물질로서 이렇게 하면서 산에 뭐 물에 녹아서 전류를 흘린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야. 이온 결합 물질 아니라는 거야. 조심하시고 조심하라고. 아무튼 수용에서 전류가 흐른다. 그 다음에 이제 금속과 반응한다는 건데 금속과 반응해서 아까 공룡이 뭐라고 했었지. 금속과 반응해서 무엇을 발생시켜? 수소기체 H2를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다.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다. 식이 어떻게 됩니까? 마그네슘 같은 거 많이 나오죠. 니네 EBS에서도 아마 이 예로 나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결합하는 거죠. HCl 염산이고 마그네슘이 금속이니까. 공룡 이게 식이 어떻게 되지? MgCl이라니. MgCl2. 그래서 MgCl2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염산이 두 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H2 이렇게 해서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이렇게 좀 되겠지. 물론 수소는 이제 뭐 불을 붙이면 폭발하는 성질도 있고 뭐 등등 물어볼 수도 있을 것이고. 조심할 게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금속은 무슨 금속이야? 아침 시간에 깨있는 게 공룡밖에 없잖아. 공룡 저 금속이 무슨 금속이지? 뭘 봐? 애들은 물론 깨있지. 넌 아침에 좀 사냥을 하잖아. 너 별명 없었냐? 예. 섭섭했겠네. 예. 빨리 지어주세요. 공룡! 네. 아침에 9시간에 아침 9시간 항상 애들 잠 깨우는 게 1시간을 소비해. 잠 깨우기 제일 좋은 소재가 공룡이야. 너 학교에서 애들이 공룡이라고 하지? 그걸 알아요. 공룡이라 하지? 분명히는 니네한테 공룡 여러 마리 있다네. 몰라? 제가 1년 동안 내내 누구야? 이게 금민기 카메라 와 공룡 막 친다고. 얘네 조심해야 된다고. 여기서 말하는 이 금속이 뭐냐고. 어떤 금속? 사람이 1등급이 안 나오는 거 아니냐? 누구한테 물어보지? 수제비! 여기서 말하는 금속은 어떤 금속이지? 수소보다 반응 탄화환원 반응할 때 그렇지? 탄화환원
반응할 때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한테 큰 금속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거지. 수소보다 반응성이 작은 거 넣어놓고 정석적으로 발생시킨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금속의 종류를 보고 생각해라. 분명히 함정 문제 낚시보기로 나올 수 있다. 금속이네, 구리네, 막 이러고 하면 안 된다고. 무슨 말 하는지 아는 거지? 반응성. 그 다음에 탄산 칼슘과 반응해서 또 뭘 발생시킵니까? 탄산 칼슘과 반응해서 공룡 네. 뭐 발생시키냐고. 몰라요. 너 이 선행 안 했어? 한번 했을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 석회수가 언제든지 따라올 수 있겠지. 이거 검출하는 게 석회수니까. 석회수가 뿌옇해진다 이런 말 나오면 이산화탄소 발생된 거지. 화학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죠. 그냥 그대로 그냥 흐름대로 풀어주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탄산칼슘과 반응한다는 게 C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CaCO3 뭐 여기다 황산 같은 거 H2SO4 이런 식으로 만나면 그죠? 어떻게 되지? 공룡! 네? 얘네가 정말 안 깼잖아. 얘들아, 얘가 노란빛은 화학은 알아야 되는 거야. 지금 처음 배운 친구들도 있을 텐데 중학부터 사실 배웠어. 그지? 한정기는 참 많이 배우는 파트야. 그 물리에서 역학만큼의 에너지 일반 에너지처럼 많이 배우는 파트. 참 여전히 어렵긴 할 수도 있는데 좀 이따 문제 한번 잘 풀리나 같이 보자고요. 아휴, 뭐해? 황산칼슘 만들어지고 CO2 만들어지고 물 만들어지고 개수 맞나? 맞아요? 이게 뭐야? H2O. 맞아요. 개수 맞아? 네. 오이님 맞습니까? 오이님이 맞다고 맞는 거죠. 어제 꿈에 어디 나왔어? 그냥 지나갔던데. 인사 안 하고 갔던데. 그냥 예의가 없어. 꿈에서조차 요때 요 이산화탄소 이 친구가 발생한다 이거지. 탄산칼슘, 석회석, 대리석 다 똑같은 말이야. 재료가 똑같으니까 탄산칼슘이 아니라고 해도 석회석이라고 나오든 대리석, 대리암, 뭐 석회암 뭐라고 나오든 간에 아무튼간 뭐 이 반응이 일어난다. 이게 지금 산의 공통적인 어떤 성질이지. 산의 공통적인 성질은 누구 때문에? 산의 공통성은 누구 때문에 발생한다? 많이 들어보지 않니? 무슨 이온? 수소연 때문이지. 근데 시험 문제에서 이걸 뭐라고도 표현해? 수소연이라고 안 하고 산에 포함되어 있는 양이온 때문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렇지? 산들마다 좀 차별성도 있대요. 차이점. 산들의 차이점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여기서는 어떤 이온을 쓸 수가 없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그러니까 산에 결합되어 있는 뭐 Cl-라든가 그죠? SO4-2-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걸 통틀어서 그냥 산에 포함되어 있는 음이온들 때문에 어떤 차별성이 나타난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산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성질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들의 차이점은 저런 것들 때문에 나타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강산과 약산이 있어요. 아, 참 산의 공통점 이거 하나 빼먹었네. 산의 공통점은 pH가 얼마? 7 미만인 거지? pH가 7 미만인 거야. pH 가끔씩 물어볼 때가 있는데 pH라고 하는 건 1 차이가 수소이온 농도 몇 배 차이? 10배 차이다. pH 2 차이는 몇 배? 100배라고 하지? 네. 이것도 중학교에서 물어봤을걸? 아닌가? pH하고 수소이온 농도 값이잖아. 그 로그 값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지수에 대한 값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1이 올라가는 게 사실은 10이 하나씩 올라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가 pH가 2 차이면 20배 차이가 아니고 수소이온 농도가 100배 차이, 3 차이는 1000배 차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계속 10씩 곱하라는 얘기야. 10을 계속 곱하니까 귀찮으니까 로그를 쓰는 거잖아. 로그 배웠나? 정규 과정에서? 뭐야? 선행했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야? 로그 배웠나? 한번 안 배웠잖아. 와, 지금 수학 좀 하다가 미끄러졌다고 자랑. 수학은 고2부터가 진짜지. 고1까지는 준비하는 거 아니야. 계산 잘하게 하려고.
아무튼간에 수소연 농도 pH가 7 미만인 거 그게 이제 산이다라는 거 하면 되시고 산의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죠. 산의 종류가 있는데 강산과 약산이 있어요. 강산이 뭐냐면 이제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많이 잘 되는 거. 쉽게 말해서 물에 녹았을 때 H 플러스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쫙쫙 잘 쪼개지는 거 얘기하는 거지. 니네 그 뭐죠? 그 뭐지? 그 개념 완성 개념 완성이지? 개념 완성 아닌가 EBS? 그거 혹시 뭐 특이한 거 있나 봤는데 완전히 너무 간략하게만 나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니네 시험 문제도 또 거기에 되게 충실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나오되 중화방에서 권한다 문제를 내겠지 뭐. 그치? 그래서 원래는 뭐 이제 다른 학교 수업하고 할 때는 뭐 염산, 황산, 질산, 뭐 아세트산, 탄산에 대해서 각각의 막 제법이라든가 특징 같은 거, 보관법 이런 거까지 다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EBS에서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더라고. 그래서 굳이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강산은 이온화가 아주 잘 되는 물질. 그래서 염산 있고 황산, H2SO4. 또 하나 뭐 있다고? 질산. 이 세 개가 강산이죠. 그러니까 물에 녹아서 이온화됐을 때 아주 잘 쪼개진다. 수소 이온과 음이온으로. 그러니까 HCl이랑 HNO3 같은 경우는 H 플러스 하나 Cl 하나 이렇게 하나씩 1대1로 쪼개지는 거고 H2SO4는 H 플러스 2개 나오고 SO4 2 마이너스 하나 나오는 거지. 맞지? 이건 중학교 때 했잖아. 조심해야 되죠 이런 친구들. 음이온 하나에 양이온이 2개씩 튀어나오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 앞으로 이제 문제를 보겠지만 농도 얘기를 할 건데 농도라고 하는 건 어떤 단위 부피당 얘네들이 몇 개나 들어있느냐 이 개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 몇 개나 들어있느냐라는 걸 얘기할 때 이온화가 됐을 때 몇 개나 있느냐 물어보는 게 아니고 단위 부피당 이 덩어리가 몇 개 녹아 들어갔느냐를 의미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농도가 같다. 얘 HCl과 H2SO4의 농도가 같다. 그럼 10ml당 들어있는 개수가 똑같다는 거 아니야? 그게 근데 전부 이온화가 됐을 때 얘는 수소이온이 2배 많겠지. 그럼 농도가 2배냐? 아니라는 얘기지. 처음에 말하는 그 문제에서 말하는 그 농도라는 건 처음에 녹여 넣은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라고. 약산이 있어요. 속에 들어가서 잘 이온화되지 않는 거. 아세트산. 화학식이 뭐지? CH3COOH. 그다음에 탄산이 있네. 탄산 H2CO3 맞나? H2CO3도 어때? 탄산 CO2 2 하나 나올 때 수소이온 2개가 나오는데 얘는 약산이라서 그죠? 약산이라서 이게 충분히 쪼개지지 않는다는 거지. 아무튼간 이거를 보고 H2SO4를 보고 얘가 H2 아니 H 플러스랑 SO4 2 마이너스로 쪼개지는 걸 어떻게 아냐고 묻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심한 것 같아. 그거는 좀 하지 말자. 얼굴로 다 말하는데 반성하세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실제로 이런 질문을 한 친구가 있을까? 최근에 최근에 있었어. SO4 2 마이너스로 쪼개지는 걸 어떻게 아니? 넌 그걸 어떻게 모르냐면서. 중학교 때 잤냐? 들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어쨌든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달라. 다행히 니네 학교는 아니었고 선덕도 아니었고 재진도 아니었어.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렸지. 어떤 여고 친구가 그랬어. 그래서 CO3 2-도 왜 그런지 모르고 이것도 어떻게 이용하되지? CH3COO-랑 H 플러스로 쪼개지잖아. 왜 그렇게 되는지 걔는 그 분자 단위를 아예 모르는 거지. 다원자 그 자체를 모르는 거야. 근데 그거 혹시 모르는 친구가 여기 또 있으면 반성을 좀 합시다. 아무튼 강산이든 약산이든 간에 얼마나 많이 이온화 되느냐 잘 안 되느냐 차이지. 아무튼 산은 산이다 이거지. 뭐 별거 없는 거죠. 좀 이따가 좀 더 가야 되겠지만 지시학 색깔은 아마 알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염기도 간단하게 정리하고 바로 또 중화 반응 가봅시다. 염기라고 하는 건 물에 녹았을 때 무엇을 내놓는 물질이라고 배웠나? 오늘 날씨가 물에 녹았을 때 OH-를 내놓는 물질 수산화 이온이라고 부르죠. 수산화 이온. 수산화의 특징. 수제비 특징 공통점. 뭐라고?
무슨 맛? 약간 좀 통일성을 맞춰주세요. 몰라? 쓴맛이 난다. 이 친구도 나름의 지시약의 색깔 변화가 있죠? 지시약 색이 같다. 얘도 물에 녹았을 때 이온화가 되나? 전해질이다.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른다. 이거죠. 다 써줘야지. 전류가 흐른다. 전해질이다. 그럼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전해질이다. 이온화가 된 거다. 이 얘기인데 이 친구는 이온 결합인가 공유 결합인가? 이온화가 됐으니까 이온 결합 아니냐? 무조건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 그죠? 염기는 이온 결합이야? 공유 결합이야? 이온 결합이거나 공유 결합이거나, 그죠?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돼. 공유 결합의 정의가 뭐였어? 비금속이랑 비금속이 만나 있으면 공유 결합인 거야. 그다음에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 있으면 이온 결합이니까 무작정 무슨 딱 못을 박아서 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 얘는 또 무슨 성질이 있나? 누구를 녹이는 성질,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다.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손에 닿으면 미끈거린다 이 얘기지. 수제비가 얘기했다. 네가 얘기가 좀 더 와닿는 거야. 손에 닿으면 미끈거리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이제 비누 같은 경우가 이제 다 염기성이고, 니네 소다라고 알고 있는 소다? 소다, 그죠? 소다의 일반적인 소다의 화학식은 굉장히 다양한데 소다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염기죠. 염기. 그래서 좀 때를 지우는 데도 쓰고. 그러니까 때를 지운다는 게 때의 주성분이 단백질이니까 단백질을 녹이 없앤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소다는 약한 염기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얘는 저렇게 뭐 금속과 반응하거나 탄산가스와 반응해서 뭐 이런 게 없어요. 딱히 그런 게 없고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만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되고, 염기는 pH 알고 있겠지만 pH가 7 초과되면 된다. pH가 딱 7이면 중성인 거고, 그래서 pH가 0부터 14까지 있는데 7을 기준으로 나눈다. 마찬가지죠. 이 친구도 공통성이 있겠지. 공통성은 무슨 이온 때문이냐면 OH- 때문에, 즉 음이온 때문에 염기의 공통성이 있다. 차이점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 대표적으로 수산화 나트륨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 NH, 수산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Mg+, 이런 것들인데 역시 양이온 때문에 약간의 차이점들이 생긴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얘도 강염기, 약염기. 그래도 봤을 때 얼마나 이온화되느냐 차이로 나누는데, 강염기에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슘, 뭐 이런 것들 있죠. 근데 그 개념 완성에 너무 설명이 대충이더라. 내가 니네한테 혹시 물어봤나? 니네는 학교 선생님 수업하시는 거 유튜브로 못 보냐? 네? 니네 온라인 수업 했잖아, 좀 지난주에. 유튜브로는 안 올려주시나? 아니 내가 니네 학교 선생님 수업하시는 걸 내가 직접 보면 포인트를 넣으면 니네보다 훨씬 잘 잡겠지. 그래서 선덕고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걔는 유튜브로 제공됐더라고. 그래서 걔네는 내가 그 학교 수업을 직접 볼 거거든. 그래서 어느 포인트에 초점을, 선생님들이 설명하다가 어느 포인트에 초점을 좀 이렇게 무게감을 실을 때가 있어. 근데 그게 학창 시절에 잘 모르거든. 선생님들 맨날 똑같이 얘기. 나 때도 선생님들이 그랬어. 야, 내가 수업하는 거 들으면 막 수업 시험에 뭐 나올지 알 수 있어 막 그랬는데, 알긴 뭘 한다는 거야?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야. 하여튼 없다는 거지. 그럼 얘네 실시간으로 안 보면 아예 영상을 못 봐? 결석하면 영상 보강 이런 거 없어? 니네 설명회를 한번 가야 되는데. 11월 아닌가? 다음 주 화요일에 하던데? 맞지? 내일 모레. 여기 출근하다 보니까 길거리에 붙어있는데 이렇게 현수막에 서랍 불고 입학 설명회. 아니 본교 학생들은 몰라? 근데 사전 예약을 받았나 보더라고. 10월 30일 날 받았대. 하여튼 그래서
내가 그거 지금이라도 신청되면 유튜브로도 볼 수 있대. 동시 시청. 좀 보려고. 거기 과학쌤이 안 나오겠지? 과학생들은 그런 거 못하거든. 맨날 뒤에 숨어가지고 시험만 하고. 야경기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 NH3 암모니아, 그다음에 수산화 마그네슘 MgOH2 이런 것들이 있지. 이쪽 파트에서 맨날 물어보는 게 뭐예요? 맨날 물어보는 거 산이라고 해서 H+, 그러니까 H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혹은 OH-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산이다, 염기다 이런 건 아니다, 그죠? H를 가지고 있어도 이것처럼 H가 있으니까 이게 산 아니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얘는 OH-가 없어도 염기라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에탄올 화학식이 뭐지? 이래 또 충이나 알 텐데 충아 뭐지? 에탄올 화학식을 모른다고? 오이! 너밖에 없다. 에탄올. 이렇게 써놓으면 얘들아 여기 OH가 있다. 우와 이거 물에 녹으면 염기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죠? 네, 그래 무조건 이런 게 들어있다고 해서 산이다 염기다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물에 녹았을 때 H+랑 OH-로 이온화가 되느냐 그걸 우리가 식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 이거 외워야지. 이거 분자성 물질이니까 이온화가 안 된다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도 누적된 그 값이 있다는 거지. 갑자기 공부하려고 하면 이런 것들이 막막하겠지. 근데 사실 외울 게 몇 개 안 돼. 금방 된다고. 설탕 화학식이 뭐지? 설탕? C6라니. 설탕은 CHO로 정되어 있는데 막 11개, 12개 막 이렇게 많거든. 그래도 걔도 수소연을 하나도 내놓지 않는다는 거야. 수산화연도 하나도 내놓지 않는데 걔는 그냥 이 분자로서 그 덩어리로서 움직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산도 아니고 염기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니네가 봤을 때 시험지 일단 첫 번째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것들을 써주고 얘네들이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되니까 산과 염기라고 부르는 건데 물에 녹았을 때 이온화가 어떻게 두 개로 쪼개지느냐 자주 물어본다는 거지. 이건 뭐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거 물에 녹으면 어떻게 되죠? 어쩌야지 뭐. 이렇게 이온화가 된답니다. 그죠? 그래서 OH-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내놓기 때문에 얘는 염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OH-가 없는데 염기인 케이스로 특이한 케이스로 이제 암모니아가 자주 등장한다는 거죠. 심심해군요. 거북아 아침 먹었어? 거북! 아침 먹고 왔냐고. 저런 불쌍한 거북이가. 여기다가 질산칼륨을 적셨다고 봐. 이것도 하나만 보겠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극을 연결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극을 연결한다. 이렇게 보통 이런 들이 많이 나오지. 이것도 중학교 때 했던 거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여기다가 무엇을 적셔요? 무엇을 적신 C를 갖다 넣어? HCl 염산을 적신 C를 갖다 넣어.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일단 이 친구가 뭐 하는 친구야? 이게 지금 뭐야? 리트머스 종이죠? 그지? 리트머스 종이니까 전류가 통해 안 통해? 종이니까 전류 안 통하는 거잖아. 근데 전류가 안 통해버리면 양쪽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물려봤자 얘가 이온화돼가지고 양쪽으로 이동하는 거 보려고 하는 건데 전류가 안 통하니까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류를 통하게 하려면 질산칼륨 수용액, 질산칼륨을 녹인 물을 여기다가 전반적으로 쫙 적셔놔야 이 친구가 기본적으로 이제 전류를 흐르게 해준다는 거죠. 얘가 전류를 흐르게 해준다. 그 상황에서 HCl을 적신, 염산을 적신 C를 가운데다 놓으면 염산을 적신 C는 염산이 H+랑 Cl-로 이온화될 거 아니냐 이. 그 다음에 당연히 음이온이라고 하는 거 Cl-는 당연히 플러스 쪽으로 끌려갈 것이고 H+는 마이너스 쪽으로 끌려갈 거다. 요 얘기하는 거죠. 이때 리트머스는 무슨 색 리트머스를 써야 됩니까? 무슨 색 리트머스?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싶은 거야? H+가 이동하면서 산성을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 지시한 색깔을 외우고 있다고 가정하고
산성이라고 하는 건 지시약을 무슨 색에서 아니 뭐야 리트머스를 무슨 색에서 무슨 색으로 푸른색 리트머스를 붉게 변화시키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베이스 자체가 얘가 푸른색 리트머스여야 말이 되겠죠. 그러면 붉은색의 색 변화가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색깔 변화가 이렇게 색깔 H 플러스 수소이온 때문에 붉은색의 색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때 Cl- 음이온도 플러스 쪽으로 끌려가지만 얘는 푸른색 리트머스 중에서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색깔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근데 이동하냐 안 하냐고 물으면 당연히 이동한다 해야지. 얘들아 마이너스 쪽 끌려오는 거 마이너스 극 쪽으로 끌려오는 거 H 플러스 말고 또 누구도 있다고? 여기 적셔놨으니까 누구도 K 플러스도 끌려오는 거지? 마이너스 쪽으로 플러스 쪽으로는 이 친구 NO3 마이너스도 끌려온다. 끌려오는데 이 친구 세 개는 색깔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 이거지. 그래서 이동은 하는데 색깔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저건 뭐 이제 염기로 바꿔서 실험을 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을 건데 보라색 잠깐만 좀 확인할까요? 21쪽에 21쪽에 연습박스 1번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 연습박스 2번 두 개 얼른 빨리 끝낼까요? 빨리 끝내고 문제를 한번 봅시다. 오 틀렸는데 다 있나? 내년에는 오전 시간에 요걸 깔아야겠어. 여고 애들은 오전 시간에도 힘이 있어요. 가겠습니다. 1번 연습박스 1번 좀 문제가 많았는데
OXOO XOO 맞았네. OXOO XOO 연습박스 2번 OXX 틀리는 거야? 뭐 하여튼 왜 틀리냐? 지시가 안 되었어요. 지시가 안 했어. 정확히 대충 OXX고 4번에는 1번과 5번 됩니까? 틀린 사람들 잘 모르겠으면 질문하시고 응? 전체 전화량의 합 설명을 해줘야겠다. 충분한 양의 마그네슘을 넣었다 했으니까 마그네슘은 이온이 되고 수소는 이온이 되고 수소는 수소 기체가 돼서 날아갈 거 아니야? 마그네슘 하나 녹아 들어올 때 수소 2개 날아가지. 근데 어쨌든 뭐 어때? 전하량은 같은 1대1 전하량 고정 법칙이잖아. 1대1로 교환돼야 되지. 그러니까 마그네슘 하나에 2 플러스 수소는 1 플러스 2개니까 결국 전하량은 변함이 없지. 대신 무슨 변화가 있어? 마그네슘 하나 들어올 때 수소 2개 날아가니까 양이온 수는 절반이 됐겠지. 뭔지 알지? 이제 결국 이쪽에서 문제를 만든다는 건 산이 뭐냐, 염기가 뭐냐, 중화 반응이 뭐냐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한두 군데 나오고 말 것이고 이제 이걸 활용해서 묻는 문제들, 그죠? 양이온 수의 변화가 어떻게 되냐, 몇 N개가 있냐, 뭐 이런 얘기하는 거지. 그런 거 물어보는 거니까 사실 지금은 잘 모르는 친구들 때문에 하는 거고요. 밑에 이제 22쪽에 밑에 있는 그 암모니아 분수 실험도 암모니아는 굉장히 물에 잘 녹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부스포이트로 물을 착 뿌려주면 위에 둥근 플라스크 속에 있던 암모니아가 순식간에 그 물에 녹아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일부러 그 물에 페노틀레인을 떨어뜨려놨다는 거야. 왜냐면 페노틀레인은 염기에서 붉은색을 띠니까. 그래서 암모니아가 그 물에 녹아 들어오면서 페노탈레인과 반응하면서 붉은색 물이 되면서 분수쇼가 생긴다 이거지. 암모니아가 먼저 미리 녹아있다는 게 아니고 올라오는 분수에 순식간에 녹으면서 붉은색을 띈다 이 말이야. 당연히 이 스포이트로 꾹꾹 짜는 걸 반복하면 할수록 암모니아가 점점 물에 녹아버릴 거니까 플라스크 속의 기체 압력은 감소하겠지. 기체 압력이 어떻게 되냐고 묻기도 한다고. 기체 압력은 감소한다라고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지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산과 염기에서 산성비, 지구온난화, 해양산소가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딱히 뭐 그다지 아무리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개념 완성에서 한번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중화 반응은 1교시 좀 잠깐 빨리 쉬고 가죠. 좀 쉬면 이제 재밌긴 했죠. 질문하세요. 빨리 꺼놨어. 빠져있어. 쓰고 싶지 않아. 이거 빠진 채로 계속 쓰죠. 뭐가 문제인가요? 아니 이거 뭐가 어딘데? 마그네슘 이온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 수소 이온이 그만큼 사라졌다는 얘기지. 근데 이제 나 지점 이후부터는 더 이상 반응할 마그네슘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그네슘 이온수가 변화가 없는 거지. 거꾸로 이기는 장애. 그러니까 1교시가 힘들다니까. 1교시는 좀 빨리빨리 하고 잠깐 자는 거보다 잠깐 뭐 휴대폰 게임이라도 해. 잠깐 얘기.